안녕하세요. 성북문화원 연구과장 백예준입니다. 오늘 성북학 개론 성북동을 찾아서 첫 장소로 만해 한용운 시무장을 찾아왔습니다. 시무장은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1933년부터 44년까지 거쳐 하신 장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자유롭게 이곳을 방문할 수 있는데요. 먼저 이 시무장의 건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무장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옥 한 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만해 한용운 선생께서 직접 이렇게 이 건물을 지으신 건데요. 이 건물 설계는 당시 중동고 교사였던 최규동 교사가 직접 설계해 준 것이라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시간이 낮 1시인데요. 지금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무장이 지금 북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용운 선생께서는 이 집을 지으실 때 남향으로 짓게 되면은 건너편에 조선 총독부를 마주 본다고 해서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굳이 집을 북향으로 지어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북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낮에도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용운 선생께서 이 시무장에 오신 이유는 당시 한용운 선생께서는 연세가 55세였습니다. 굉장히 독립운동 과정에서 많이 지칠 대로 지친 그런 상황이었고, 그리고 불교 어떤 개혁 운동에서도 여러 가지로 곤란을 겪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의 안식처를 찾고자 이 서울에서 가까운 성북동을 찾아서 이렇게 시무장을 짓게 되셨습니다. 시무장의 건물 방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에 왼쪽에 보이는 이 방은 한용운 선생께서 사랑방으로 거처하셨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께서 여기에서 머무시면서 많은 집필 활동을 하셨고 또 손님들을 맞이하셨습니다. 그 위에 시무장 현판이 보이는데요. 이 현판은 후대에 와서 일창 육치용 선생께서 유명하신 서예가신데요. 그분께서 써주신 현판이 되겠습니다. 이 시무장의 시무라는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무는 찾을 심자, 소우자를 씁니다. 그래서 소를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소를 찾는다라는 게 불교에서는 굉장히 잘 알려진 비유입니다. 즉 어떤 불교의 진리를 찾는다 그런 뜻을 이야기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집 이름을 시무장이라고 지으신 까닭은 한용운 선생께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불교의 어떤 첫 마음을 가지면서 새롭게 출발해보자 그런 의미로 이 건물 이름을 지으셨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랑방에서 한용운 선생께서 머무셨고 여기에 오신 손님들은 주로 한용운 선생과 친분이 있는 손님들이었는데 1930년대는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변절을 자주 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최남선이나 이광수 등도 예전에 한용운 선생과 어느 정도 교분이 있었지만은 30년대 와서는 많이 사이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남선, 이광수가 이곳을 찾아온다 그렇게 했을 때도 절대 이렇게 만나보지 않았다라는 그런 일화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이는 방은 안방인데요. 이 안방에는 한용운 선생의 부인이신 유수건 여사 그리고 따님 한영숙님께서 거처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안방은 한용운 선생의 여러 글씨들을 이렇게 복원해 놔서 이렇게 액자로 걸어두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마저절리라는 그런 현판도 보이고요. 그리고 전대법륜이라는 현판도 보입니다. 사실 이것은 진품은 아니고요. 예전에 한용운 선생께서 쓰신 글씨들을 이렇게 정밀하게 복원을 해서 이렇게 전시해 둔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왼쪽에 벽에 보시면은 한용운 선생의 어떤 연표가 쫙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한용운 선생께서는 1879년에 홍성에서 태어나시고 1905년에 백담사로 출가하셔서 거기에서 스님으로서 첫 발을 내디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1919년에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 3.1 운동에 참가를 하셨고 2년 넘게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1926년에 잘 아시는 님의 침묵을 발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1933년에 여기 성북동에 집을 얻어서 왔는데요. 이것은 한용운 선생님께서 뜻도 있었지만은 주변 지인들께서 좀 연세가 오래되고 좀 많이 지친 것을 보시고 이 땅을 얻어서 여기에 거처하시라 그렇게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11년 동안 머무르시다가 1944년 6월 29일에 입적하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한용운 선생님께서 활동하신 여러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골라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용운 선생의 문화활동이라든지 그리고 아니면 1937년에 있었던 김동삼 선생의 장례식 일화랄지 그리고 단재 신체호 묘비 건립 이런 내용들을 자세하게 서술해 두고 있습니다. 시무장에서 한 활동은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전시 안내판을 보면서 알아야 될 것은 이 당시 1930년대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에 대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정신을 이제 북돋기 위해서 활동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김동삼 선생의 장례식이고요. 그리고 단재 신채호 선생의 묘비 건립입니다. 이것들은 어찌 보면은 어떤 작은 독립운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당시로서는 일본 경찰의 큰 감시를 받았던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옛 독립운동가들을 기념하는 사업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독립운동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더 가보시겠습니다. 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집의 이제 가장 사실 중심 공간이라고 할 수 있죠. 부엌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집이 집으로서 이렇게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는데요. 이건 이제 부엌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밥을 짓고 난방을 하고 그랬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일화에 따르면은 한용운 선생께서는 난방을 잘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당시 온 나라가 이 감옥과 같은데 어떻게 나 혼자만 이렇게 따뜻한 방 안에서 지낼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난방을 거의 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한용운 선생의 별명이 이제 저울추라고 하셨습니다. 저울추라는 이유는 난방하지 않은 방에서 꼿꼿이 앉아 계시면서 저술 활동을 계속 하시고 지조를 지키면서 그렇게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울추라는 이렇게 또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마당을 보시면은 마당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보시면 저쪽에 향나무가 있고 그 옆으로 많은 소나무들 또 잣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용운 선생께서는 많은 그 저술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굉장히 화초를 좋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한용운 선생의 어떤 이미지는 굉장히 대쪽 같은 성품, 그리고 꼿꼿한 성품, 그리고 굉장히 날카로운 성품을 알고 있는데 실제 한용운 선생께서는 이렇게 집안에서는 이렇게 화초를 가꾸시면서 그렇게 이 집안을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님의 침묵이라는 시집을 한번 보더라도 거기에 굉장히 많은 풀 이름과 꽃 이름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한용운 선생께서는 어떤 시인으로서의 여린 감수성을 가지고 모든 생명을 대하셨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초에 관한 한용운 선생의 성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김동삼 선생의 장례식 일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성북문화원에서는 창작 뮤지컬을 극단 더눈과 함께 만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에 처음 초연을 해서 올해까지도 계속 그 뮤지컬을 매년 6월에 이 시무장 마당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그 뮤지컬을 봐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용우 선생께서 남기신 시 중에 이 시무장에서 쓰신 시 한 구절을 읊어드리면서 끝마칠까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한용우 선생은 님의 침묵이랄지 알 수 없어요랄지 주로 님의 침묵 시집에 있는 작품들 위주로 알고 있는데 이 시무장 시절에 쓰신 시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시들을 시무장 산시라고 해서 총 18편이 남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을 골라서 여러분께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제목은 일경초입니다. 나는 소나무 아래서 놀다가 지팡이로 한 줄기 풀을 부질렀다. 풀은 아무 반항도 원망도 없다. 나는 부러진 풀을 슬퍼한다. 부러진 풀은 영원히 이어지지 못한다. 내가 지팡이로 부질르지 아니하였으면 풀은 맑은 바람에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며 은같은 이슬에 잠자고 키스도 하리라. 모진 바람과 찬설에 꺾이는 것이야 어찌하랴마는 나로 말미암아 꺾어진 풀을 슬퍼한다. 사람은 사람의 죽음을 슬퍼한다. 인인지사 영웅호걸의 죽음을 더욱 슬퍼한다. 나는 죽으면서도 아무 반항도 원망도 없는 한 줄기 풀을 슬퍼한다. 네, 이렇게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소나무도 있고 그런데요. 한용우 선생께서 이 시무장에 머물면서 여기에 있는 이렇게 풀들이 피어난 것을 보고 또 그것들이 한순간에 또 이렇게 꺾어지고 이렇게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아마도 이렇게 일제 어떤 식민 통치에 이렇게 아파하는 우리 백성들, 민중들을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좁은 마당이지만 좁은 공간이지만 여기에서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고 끝까지 독립의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민중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여기에서 저술활동과 여러 활동들을 하신 한용우 선생을 여기에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